이 챗봇의 기능을 한글로 설명하고 예시 샘플을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한글키입니다. 너무 가소롭다고요? 이 가소로운 한 줄을 여러분들은 가소롭지 않게 여기고 한번 실제 입력을 해보세요. 어떤 프롬프트 창이든지.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3월 4일 월요일 오후 9시 제 103회 호몬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황금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는 대부분 챗GPT 중심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아마 이런 것들이 챗GPT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구글의 제미나이, MS의 코파일럿, 네이버의 큐, 그 다음에 카카오의 아수겁, 리튼 이런 데서도 같이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들으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인공지능을 계속 실제 공부도 하고 실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1년 내내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강의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되는 주제로 책을 또 쓰고 있고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6가지 생성형 인공지능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챗GPT인데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22불을 내고 약 3만 원 돈 정도가 되는 비용을 쓰고 있는데 챗GPT 유료하고 무료 버전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뭐 대화형 챗봇이다, 정보 제공을 한다, 창의적 내용을 생성한다, 글쓰기 도움 및 조언을 한다, 코드 실행 및 생성을 한다, 번역을 한다. 여기까지는 무료 버전하고 똑같죠. 근데 이미지 생성, 그 한마디로 그림 그리기가 되고 안 되고 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유료에서는 되고 무료에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면 녹화용 부캐가 이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쳐다보니까 로그아웃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신공원이 님도 어서오세요.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글키를 공개한다고 제가 미끼를 좀 던졌는데 신공원이 님도 와주셨네요. 아직 한글키는 공개 안 했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멀티모달 기능을 써가지고 프롬프트 했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고, 뭐든지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요, 아까 검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세요.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화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해봤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왕 쓰는 거 고급스럽고 남보다 차별화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엑셀 파일도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챗GPT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들은 한번 시도를 꼭 해보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만들어진 파일을 또 불러 들어가지고 그래프도 그려주고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M365 코파일럿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오피스 파일 안에 이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런 기능도 해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다운로드 창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만 가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챗GPT, 구글 바드 뭐 이거 비교표 만들으라 그러는 거죠. 장단점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만들 때 아까 할루시에이션 할 때 장단점 비교했을 때 소스 전부 다 알려달라고 따로 이렇게 요청하면은 챗GPT, 구글 바드 이런 소스들을 다 알려줘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거 클릭하면은 강의의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소스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제품이 제가 또 취급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국의 큰 눈물 이렇게 제가 요즘 점점 사실은 사용자가 더 늘어서 그런지 챗GPT4가 도출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3.5 버전은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것도 마땅치 않을 때는 그냥 뭐 제미나이라든지 네이버 큐 같은 데 가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생성형 AI를 나는 뭐 챗GPT만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편한 대로 그냥 가서 쓰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좀 융통성 있게 생성형 AI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 다음에 사실은요, 생성형 AI가 챗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코파일럿, 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잘해요. 코딩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돌 깨기 게임 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규칙을 설명해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게임 시작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해본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 위에 설명한 게임 규칙을 적용한 파이썬 코드와 간단 UI를 만들어줘야 하니까 만들어줬고 여기에 카피 모드 있지 않습니까? 요 코드가 만들어지면 보통 까만색으로 챗GPT에서는 써주는데 카피 또 해가지고 이 코드 실행하는 이 프로그램 모르면 이것도 또한 생성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거기서 실행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UI가 오른쪽 이것처럼 벽돌 깨기 게임이 이렇게 됩니다. 놀랍죠? 이게 생성 AI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게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아직은 다는 아니지만은 노코딩 비즈니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또 새로 생겼어요. 왜? 생성 AI가 코딩을 다 해주니까 코딩을 가지고 A부터 Z까지 하는 이런 업무를 생성 AI 도움을 받아서 코딩 없이 홈페이지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이런 노코딩 비즈니스를 서비스하는 회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데 관심 있으면 이걸 좀 집중적으로 유튜브도 보고 구글링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기간 내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르면은 카페 가입하든지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비즈니스의 틀이 생성형 AI로부터 생겼는데 그게 바로 노코딩 비즈니스라는 거다. 이것을 총칭할 때 노코딩 비즈니스다 이런 말을 씁니다. 메타백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어쨌든 코딩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정작 잘 쓰고자 하려면은 이것도 프롬프트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학습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왜 프롬프트가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지금 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예시로 보여줬어요. 나는 한국 고양시에 거주하는 1962년생 이용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부터 뭐 칼럼니스트다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페르소나라기보다는 설명을 쫙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요. 계속 이것을 참조해서 글을 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내 질문에 항상 한글로 대답하라. 그 다음에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글의 난이도 AR 레벨 10으로 뭐 대답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부분도 100% 얘는 약간 반항기가 있어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대체로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한글로 하면 거의 한글. 안 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검색해서라는 말처럼 나의 커스텀 인스트럭션에서 입각해서 기반으로 배경으로 이런 말을 써가지고 하면은 얘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줘요. 그러면서 그 기반으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칭얼대는 어린아이한테 뭐 과제를 하나 더 준다고 할까요? 뭔가 결과가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대화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메타백까지 요즘 유료 버전 가입해서 열공 중입니다. 예. 번역도 구글보다 잘해요. 그렇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메타백까지님께 하나의 또 번역에서도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 블로그 글에서 썼나? 어디서, 아니면 다른 데서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외국에서 번역할 때 원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번역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생성형 AI는요, LLM이라는 베이스에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에 돌아가요. 이게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천만 개 혹은 수억 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얘들의 단어를 조합할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으면 이런 게 생성형 AI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이라면은 저번 주에도 한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늘상적으로 옛날 세대들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죠. 예측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위에 챗봇에서 내가 프롬프팅 했을 때 그것에 요청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파리 여행 가이드에 하면은 아버지가 이라면은 파리를 여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단어를 가져오는 확률을 높이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마이크로 하다 보면은 두서없이 그 어떤 말로 해가지고 하던 그런 텍스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요 부분을 다시 정리해줘 해도 정말 끝내주게 해주고요. 그걸 영어로 정리해줘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번역기잖아요. 번역기. 근데 아까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처럼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말을 만들어주는 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도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예를 들게요. 언제냐? 유튜브에서 콘텐츠가 보면 유튜브에는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스크립트도 이렇게 글을 읽어주는 그런 스크립트가 있다면 그냥 화자가 자연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 스크립트를 복사해가지고요. 그것을 요약해달라든지 상세히 다시 정리해달라면 얘는 끝내주게 해주고요. 거기에 영어 있는 스크립트들도 가져와서 다시 한글로 정리해줘 이러면은 그냥 바로 번역해서 해주는데 매끄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줘. 이거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도 자주 저는 활용하고 있고 백화점한테도 꼭 추천할 테니까 자주 단순 번역기가 아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런 용도로도 잘 쓰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아까 위에서 제가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이야기했고 GPT 스토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GPT 스토어를 보는 안무입니다. 그래서 GPT 스토어를 딱 치고 들어가면은요. GPT 스토어를 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이제 큰 카테고리가 남겨져 있어요. 탑픽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위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 위에 빨간색하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게 탑픽스고 그 트렌딩까지가 보여주는 게 탑픽스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달리라고 해가지고 그림 그려주고 라이팅 총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 게 라이팅하고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그 다음에 리서치 앤 어널리스트 조사 분석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다 보여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아까 코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 분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GPT 스토어 하면은 여기서도 프롬프트 창이 있어요. 여기 이것처럼 검색해서 쓰는데 왜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은 글쓰기든 그림 그리기든 여러분들보다 훨씬 고수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오픈 AI사는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줄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검색해서 보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지가 돼서 뭐 300K, 뭐 1메가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 제가 만든 게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페이턴트 특허 검색하는 거 요거 내가 만든 거고 안드로포인 앱수지 내가 만든 거 유튜브 랭킹 뭐 인공지능 칼럼 시니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먼저 추천드리고 이야기를 해나갈게요. 나중에 예시도 나오니까 까먹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GPT를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좀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글을 잘 쓰고 싶지 않습니까? 길게 SEO가 뭡니까? Search Engine Optimization인가? 오티미제이션인가 뭐 이래 아무튼 검색 엔진에 잘 걸리게끔 글을 써주는 SEO 팍스 요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카피라이트 GPT가 광고 문안 작성 잘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캔바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얘는 검색 결과 낮춰주고 자기들 사이트로 이동하게 해가지고 유료로 쓰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남이 만드는 것을 잘 쓰는 게 초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런 거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요게 한글키입니다. 당신 밑에 있는 요 글이 한 줄로 되어 있는 것. 요거 꼭 메모 좀 해주세요. 이 챗봇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이 많은 GPT에서 이거 뭐가 옥석인지를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글키를 만든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만약에 영어로 나온다면 여기다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챗봇의 기능이 무엇인지 한글로 설명해주고 예제 프롬프트를 제공해 주세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거 쓸 때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제 프롬프트를 제공해 달라면은 여기 예제 프롬프트라고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95% 이상 이 답에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GPT스 스토어에 있는 GPT스 주문형 GPT스를 잘 쓰게끔 만들어주는 한글키라는 겁니다.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 쓰는 길이에요. 아까 그냥 내가 그냥 프롬프트 창에다가 글 적는 것보다 중수로 가는 길이 GPT 스토어에 있는 GPT를 잘 쓰는 거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해. 카테고리는 나눠져 있지만 글쓰기 있는 것들, 그림 그리는 있는 것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한글키를 잘 쓰시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나머지 마무리는 이렇게 한글키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캔바. 아까 캔바 GPT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능이 무엇인지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예제 프롬프트를 제공해달라. 위에는 기능을 적고 예제 프롬프트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체크님 따봉따봉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듣고 있으면 따봉따봉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이거 발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저는 이걸 1월 초에 발견해가지고 계속 공개 안 하고 쓰다가 오늘을 내서야 비로소 공개해드리고 쓰는 거니까요. 꼭 쓰세요, 이것을. 그리고 이것은 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프롬프트 하라는 것도 설명하고. 자, 캔바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한동안 로고 막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로고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예시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 블로그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요렇게 제 블로그인데 여기 보면은 SEO 박스 글쓰기 노하우 있고 뭐 이렇게 캡처된 게 있는데 오늘 또 로고 하는 것도 글을 쓰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이 저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정리해 가지고 이 GPT 스토어에 있는 것들을 잘 쓰시면 좋겠어요. 절세미녀님, 이유님 항상 늦게 좀 들으시네. 한근키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 챗봇의 기능을 한글로 설명하고 예시 샘플을 제공해 이야기면 친절하게 주세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한근키입니다. 너무 가소롭다고요? 이 가소로운 한 줄을 여러분들은 가소롭지 않게 여기고 한번 실제 입력을 해보세요. 어떤 프롬프트 창이든지.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프롬프트만 쓸 게 아니고 특히 챗GPT 쓰시는 분들은 GPT 스토어를 활용하시고 거기에서 이 한글키를 가지고 잘 쓰시고요. 더 중요한 것들은 그런 걸 많이 쓰다 보면은 내가 용도에 맞게끔 마이 GPT를 잘 만들어 쓸 필요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중고수가 되는 겁니다. 중고수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써보면은 이거 몰라요. 습관화를 시키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오늘 미드업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지난달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월요일 9시마다 만났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한 달에 2번만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이 리틀리에 보면 제가 활동하는 거 블로그, 인스타, 뭐 한국 강사신문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나이는 먹었지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인공지능을 열심히 하고 제가 자부하고 있으니까 항상 저하고 소통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네, 감사합니다. 이만 미담 마치겠습니다. 3월 18일 날 뵙겠습니다.